그 아이가 그렇게 더 어려지고 또는 짜증내고 반항하는 이런 모습이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또는 엄마 아빠와 소통하고 싶은데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박은정 교수님과 함께하는 구해줘 맘즈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애착 때부터 여러분들께서 이제 질문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어떻게 길러야 되냐. 특히 우리 아이가 자꾸만 이제 엄마한테 뭐 붙어서 떨어지지 못한다거나 자꾸 더 아기가 되려고 한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오늘 퇴행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퇴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퇴행은 사실은 어린아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인도 저희가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상담을 하면 상담이 잘 진행된다는 그 증거가 내담자가 퇴행을 하고 있는가 정신분석학적으로. 그래서 퇴행이 잘 되면 사실은 상담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정신분석학적으로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받은 어떤 상처나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그 당시에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간 일들은 다 무의식에 쌓이죠. 쌓인다고 하죠. 정말 어린아이처럼 동생이 태어나서 누워있는데 동생하고 똑같이 누워서 젖병을 달라. 네. 그럴 때가 있죠, 아이들이. 맞아요. 그게 이제 정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퇴행 중에 퇴행인데 그럴 때 이제 엄마 아빠는 아니 둘째 키우기도 힘든데 첫째가 왜 이러느냐 라고 하시는데 그때 사실은 우리가 퇴행의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가 그때로 좀 돌아가서 자기도 동생처럼 다시 사랑받고 싶은. 그렇죠. 돌봄을 받고 다시 정신 에너지를 구축해서 지금 더 잘하기 위해서 잠깐 정신 에너지의 보완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퇴행이 워낙에 이 심리 상담이나 정신 분석에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이 퇴행을 병리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나아가기 위한 치유적인 퇴행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오늘 제목이 구해줘 맘즈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아직은 어린 아이들인데 발전을 계속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커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이제 되려고 하는데 뭔가 그 나이에 맞지 않은 자꾸만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해요. 뭐 손가락을 빤다던가 자꾸만 찡얼찡얼 된다던가 뭐 자다가 뭐 일어나가지고 막 운다던가 이런 거를 해요. 그럼 그런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럴 때 첫째, 당황하지 말고 오늘 이 구해줘 맘스를 보시는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잠깐 쉬는구나. 개구리가 잠깐 움츠렸다가 더 멀리 뛰는 것처럼. 그래서 딱 바라볼 때 여러분이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그 마음을. 사실은 이후에 저희가 ADHD, 그 다음에 적대적 반항장애, 그 다음에 품행장애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어쩌면 제일 처음에 이 퇴행, 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눕고 그 다음에 막 짜증내고 분노 발작하고 이런 부분을 잘 공감받지 못하면 이제 그 다음에 더 심한 장애들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더 어려지고 또는 짜증내고 반항하는 이런 모습이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또는 엄마 아빠와 소통하고 싶은데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관찰해 주시고 짜증이 나고 힘들어지는 그 마음을 원인은 아직 모르더라도 너가 요즘에 좀 힘들구나. 네가 뭔가 엄마 아빠랑 얘기하고 싶은 게 있구나. 어쩌면 자기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을 열고 이 아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잠깐 포즈를 두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겨주시면 이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 나중에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요즘 상담을 하고 있는 20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자기를 다루는 똑순이야. 똑순인데 사실은 어렸을 때 엄한 어머니 아버님이 이 똑순이지만 칭찬을 잘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칭찬을 해주니까 그 칭찬을 선생님들한테만 받고 싶었고 그게 이 친구가
지나 발전해온 원동력인데 하지만 고착이 된 거죠. 왜냐면 나는 내가 받고 싶은 건 부모님의 칭찬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초등학교 어린 시절로 좀 고착이 되어 있어요. 그 시기에 이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상담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저한테 칭찬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초등학교 아이로 돌아가요. 그래서 막 반짝반짝하면서 저 잘했어요, 소장님. 소장님한테 칭찬받고 싶었어요.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근데 이제 저는 아는 거죠. 이게 퇴행을 해서 그렇죠. 나한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런 어린아이 모습으로 돌아갔구나. 그렇죠. 전이라고 하죠. 전이. 네, 전이를 하는 엄마를 거죠. 전이한 거죠. 네. 네, 상담 근데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게 퇴행이 건강한 퇴행으로 돌아가서 이제 여기서 내가 해결할 기회구나. 그렇죠. 라는 것을 느끼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기회가 찬스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만약에 보통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은 왜 20대 후반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애처럼 굴어?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되게 그 기회를 놓치는 거가 되잖아요. 놓치는 거죠. 네, 그래서 퇴행이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장님처럼 전문 상담사나 또는 좋은 멘토나 본인이 퇴행할 수 있는 그런 대상 앞에서 사실은 퇴행을 한다고 보는 거여서 사실은 그런 퇴행하는 모습이 보이면 어머니 아버지는 힘드시겠지만 그 아이가 엄마 아빠 앞에서 퇴행을 해도 된다는 안전감이 있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더 어색한 분들 앞에서는 더 조심하죠. 그쵸. 근데 우리가 더 어린아이 같이 되고 또 사람이니까 짜증도 내고 이러는 것은 좀 편한 분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 상황에서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본인이 문제가 있었던 또는 사실은 저희가 두 가지로 보거든요. 결핍됐거나 또는 스포일드, 너무 넘치게 과잉이 됐거나. 그래서 결핍이나 과잉이 있었던 그 지점으로 사실은 되돌아가는 것, 고착된 지점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퇴행이어서 사실은 소장님이 처음에 질문하실 때 같이 말씀해 주시는 곳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넘치게 누군가 기대하고 요구할 때 퇴행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아이에게 배변 훈련을 할 때 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넘치게 요구한다든지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생이 태어났는데 형 누나에게 형이고 그 아이도 꼬마인데 애기인데 형 누나 얘기를 너무 엄마 아빠도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요구하게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때 퇴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맨 처음에 교수님께서 이제 첫째와 둘째 아이가 태어났더니 첫째 아이가 아기처럼 굴었다. 그게 사실 이제 제가 저희 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 큰언니의 아이가 저희 아이보다 7살이 많은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태어난 거를 보고 얘도 이제 외동딸이니까 와가지고 너무 똑똑한 아이인데 엄마한테 응애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언니는 그 딸을 나는 네 마음을 알아. 나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애기처럼 막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거기서 엄마한테 이렇게 해서 위로를 받고 다시 가서 이제 학교 가서 1등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께서 아니 왜 창피하게 여기 지금 깐난 애기도 있고 이모도 있는데 막 이러면 얘는 너무 수치스러울 거 아니에요. 응애 이랬는데 어디다가 응애야 막 이러면 얘는 퇴행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걸 아무도 안 받아주면 거기서 이제 굉장히 또 상처를 받고 더 숨기고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수치심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소장님이 얘기하신 그 아동기에는 제일 중요한 이슈가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데 그 자존감의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의 상처를 받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계속 채워지지 않은 내가 응애 한 번 했을 때 우리 애기 이거 한 번 받으면 사실은 나아지는데 그러니까. 그걸 받지 못해서 우리 엄마나 주 양육자 또는 할머니나 아빠가 주 양육자이실 수도 있죠. 그런 주 양육자에게 좀 더 안기고 싶고 돌봄을 받고 싶은데 그 부분을 채워지지 못하면 사실 다른 곳을 찾아다니게 돼요. 맞아. 아이들이 그 어린 시기가 지나갔을지라도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교수님 사실은 우리가 뭐 애착, 낯가림, 분리불안 이런 시기는 다 지났거든요 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평생. 교수님, 우리 소장님하고 저도 낯가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분리불안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퇴행 있습니다. 사실은 평생에 거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으로 컸던지 성인으로 컸을지라도요. 할 수 있으면 그 나이에 맞게 대화를 하고 혹시 좀 마음이 열리는 날은
자기 직전이라든지 분위기 좋은 데서 맛있는 걸 먹고 같이 산책한다든지 그런 좋은 시간이 됐을 때 자녀가 다 컸을지라도 혹시 너 어릴 때 엄마하고 기억 중에 아빠하고 기억 중에 되게 속상했던 거 있어?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말하고 싶었던 거 있어? 라고 하면서 예, 이야기를 물어봐주는 그럼요. 것도 예, 너무 좋은 것 예. 같아요. 제가 결혼예비학교 강사지만은 결혼하기 전에 원가족 부모님들과 그런 작업을 하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그 미해결 과제로 가지고 결혼을 하면요. 결국에는 배우자도 똑같은 동등한 관계인데 자꾸만 엄마가 되어주기를 아빠가 되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여서 그 엄마가 돼줬으면 아빠가 돼줬으면 하고 바라는 배우자 관계도 사실은 퇴행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 퇴행이 너무 과도하게 일상이 되면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그렇죠.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 이제 현실을 살아야 되는데 과거로만 가니까.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다 퇴행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 어떤 퇴행하고 싶을 때 퇴행할 수 있는 장소나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그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또 치유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퇴행이라는 것이 사실 워낙에 이 심리적 이슈 중에서도 중요한 이슈면서 개념이기도 하고 또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잘 일어나고 아까 맨 처음에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른들한테도 잘 일어나고 사실 그 퇴행이 일어난다고 하면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이 퇴행은 건강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퇴행을 잘 다루어주면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정말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동차에 그 윤활유가 떨어졌으면은 우리가 같이 채우지 않습니까? 네. 그걸 생각하시면 연료가 떨어지면 못 가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연료를 좀 채우는 시간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갑자기 와서 정말 큰 아이들도 와서 엄마 잠깐 옆에 있다 가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와서 그래 안아주면 또 금방 어색해하면서 또 가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잠깐 그럴 때 기회입니다. 네. 오히려. 예, 그걸 아셨으니까 오히려 활용하시면 그다음에 진일보 할 수 있는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퇴행에 대한 개념편은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다음 ADHD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